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야. 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자유 MC 배우 송근우입니다. 오늘도 34,000 탈북민을 대표한 먼저 온 선교사들이시죠. 탈북 가족과 또 우리 남한 가족 여러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정호 목사님, 네. 별일 없으셨죠? 아, 별일이 있었죠. 별일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네. 저를 부르더니 저기요, 그러더니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요? 그러면서 네네. 뭘 보셨습니까? 했더니 오 자유. 와. 저는 오 자유의 애청자들이 전국 곳곳에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네. 해외까지 계세요. 맞아요. 해외. 거긴 안 가봐가지고 한번 확인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뜨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풍성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자, 오자유 시작해 볼까요? 먼저 남북극장 나와 주세요. 내가 조선의 다이어터다. 이번에 꼭 성공한다. 진짜 성공한다고? 그럼 근데 말이야, 내가 너 봤어. 뭐를? 뭐 다이어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 에이. 기름 사탕 먹더라, 기름 사탕. 아유. 언제 봤어? 들켰네. 딱 들켰네. 아니 서목사님이 주길래 어망결에 먹었어. 어망결에. 그걸 왜 주세요? 했었어요. 왜? 어망결에 먹었어. 아 이것도 언제 봤어? 내가 그 너를 위해서 그 조언을 좀 하는 건데 이번엔 그 좀 기름 사탕 그런 거 먹지 말고 좀 다이어트 좀 성공을 하라고 좀.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나를 그렇게 자주 봤다는 거 감시당한 기분인데 왠지 기분이 안 좋다. 야야야, 이걸 감시라고 표현하니 이게 감시야 이게? 너 북에서는 감시가 얼마나 심한 줄 아니? 그냥 숨이 턱턱 막힌대. 그래서 그런데 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궁금하지?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숨 막히는 북한의 감시 체계. 너 지금 너도 기름사탕 먹는 거니? 너 감시 중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감시 또? 중이야. 자, 오늘 과연 이 남북극장 어떤 북한 말이 숨어 있었을까요? 송지영 씨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우리 선전 선생님께서 네. 기름사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의 표준어 카라멜이라고도 하는데 카라멜. 네, 대부분 다 기름사탕이라고 김일성이 그렇게 쓰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름사탕이라는 말을 국어교과서에 많이 표기되고 네네. 그렇게 이제 쓰려고 하고 있고 기름사탕이라는 말이 너무 낯익었습니다. 낯익으셔서 또 하나 있었어요. 먹고 자기를 비호했잖아요. 나 어망결입니다. 어망결. 네, 그게 이제 얼떨결. 얼떨결에. 생각 없이 근데 사는 왜 거. 어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향에서 그렇게 어망까지는 불렀는데 어떻게 모르니까. 합니까? 강한사 그러니까요. 사투리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뭔가 사투리 같은데 얼떨결에.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북한 말들이 참 모르는 단어긴 하지만 이거 듣다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긴 해요. 의미적으로. 네. 자, 아까 우리 남북극장에서 들어보셨듯이 감시체계 들어봤었죠. 북한에서 뭐 드론을 띄우고 감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분명히 이 기술들이 엄청 발전했으니까 그럼요. 네. 과연 어떻게 북한에서는 감시체계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 모이면 그중 1명은 보이부 스파이다. 오, 보이브 스파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북한의 그 신고 체계 살벌합니다.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런 감시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건데요. 과연 남한 가족 여러분, 네. 혹시 인민반장이 뭔지 아십니까? 인민반장. 인민반장이면 반장인데 우리나라 반장이겠죠. 얘기하면 무슨 통장 같은 통장. 그냥 한 동의 통장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가가호 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반장이 아닌가? 인민반장. 인민반장.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으세요? 맞아요? 네. 동물 반으로 나눠서 네. 그 반을 또 책임진 하나의 네. 팀장을 북한에서는 인민반장. 네. 인민반장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시, 네. 지시라는 게 뭐 파초를 내라, 뭐 인민군대 지원해라, 뭐 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네. 그렇겠죠. 그런 거를 쫙 정리를 해서 1층부터 뭐 예를 들어서 한 30층까지 다 돌려요. 회람이라고 하는데 종이 한 A4 용지 2장 네. 정도를 써가지고 네. 받습니다. 체크까지 또 사인까지 하면서 동의까지. 그거를 매일 인민반장들이 돌면서 하는 거예요. 매일이요?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침마다 뭐 청소나라 뭐 주부들 네네. 그러니까 모든 그 동에서 해야 되는 청소, 뭐 지원 사업, 뭐 그다음에 또 감시까지 포함이 돼서 네네. 모든 걸 다 총괄하는 반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죠. 책임자예요, 희진 씨가 잘 책임자.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통일가족 여러분들 중에 인민반장 출신이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네.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이민반장은 나이가 맞아. 있어요? 나이 몇 살이에요? 50세 이상 되셨어요. 아.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너무 젊은 사람이 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말라. 남한이나 북한이나 나이 들어서 해야지 젊었을 때 하면 말 안 듣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민반장 특징이 네. 무조건 여자라는. 여자. 아,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예,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자가 이민반장입니다. 우리도 통장 거의 여자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행정적인 일, 감시 네. 일, 할 일이 많네요. 네. 북경 경비대 같은 데는 그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저녁에 이 집 식구가 5명 다 있는지 다 확인하고 사인하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도 더 많이 강화됐겠죠? 그런 네. 감시가?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의 인민반장을 쉽게 정리하면 네. 당의 지시를 인민들한테 전달해주는 중간 다리예요. 네. 그러니까 당이 우리 그 인민반 모두를 개별적으로 담화를 해가지고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네. 중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허수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네. 인민반장이고 북한에 이제 2023년 12월에 인민반 뭐 조직 운영법 여기서 인민반장을 우대해야 된다는 법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인민반장이 해야 될 일, 인민반원들이 인민반장에게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냐 이것도 있고 마지막에는 인민반장 월급을 인상해줘. 이런 것까지. 제가 들으니까 인민반장 말고 또 세대주 반장이라는 게 세대주 있다는 반장? 거예요. 반장 많이 뽑네요. 네. 그 반장이라는 건데 네, 네. 그 인민반에서 아낙네들이 못할 수 있는 일, 뭐 못하는 일들. 예를 들어 학생이 네, 네. 뚝방에 물어서 돌을 쌓는다든가 그렇지, 무거운 거못 드니까. 이런 거는 뭐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내 동네 거는 이제 그게 세대주 반장들이 이제 거기 나가서 야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나가자. 근데 그 세대주 속에도 간부들도 있잖아요. 대학 교수들도 있고. 네, 네, 네. 뭐 대학 선생들, 당비서 이런 것들은 자기 그 공장 사람을 대주는 거죠. 자기 그러니까 인민반장은 여자들이, 세대주 반장은 남자들이. 반장이 엄연하게 있습니다. 북한에.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도 뭐 우리가 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자고 있잖아요. 네. 자고 있어요. 영화에서도 봤을 거야, 드라마에서 봤을 거고. 눈을 딱 떴는데 내 앞에서 누가 딱 쳐다보고 있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 소름이 너무 끼치네. 소름 끼치잖아. 말도 안 되죠. 그죠? 공공 그 자체. 근데 그런 일들이 가만사요?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맞습니다. 숙박검열. 숙박검열이에요. 뭐요? 숙박 검열이요? 아, 문이 잠겨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아니 문을 열어주죠. 인민반장이 이제 입회하에 네. 밤에 것도 쳐들어와요. 그래서 숙박검열이란 우리 집에 네. 보이부 놈이 구두발로 밤에 잠잘 때 쳐들어오는데 이런 걸 숙박검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집에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친척이나 지인들이 와 있는 거를 용납을 못해요. 왜요? 말도 안 돼. 이거 감시 대상이거든요. 혹시 뭔가 불- 작당모의 한다라는 예.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불법으로 뭐 여기에 우리 집에 체류하고 있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그 여행 통행증이라던가 그런 거 발급을 안 받고 혹시라도 여기 와서 네. 자고 있는 거 아닌지 아니 그럼 통일가족 여러분들 다 숙박검열 당해보신 거예요? 그쵸? 밥 먹듯이 기본적으로 밥 먹듯이 당남에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북한에서. 당하는 게 아니구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수혜 씨나 저 같은 경우는 평양이니까 네. 평양과 지방은 이렇게 국경을 치워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혹시 평양 사람들 집안에 지방 사람이 사람들이 몰래 들어- 어떻게 보면 아. 불법 거주자인 거죠. 네, 불법 그런 이민자. 사람들이 네. 와서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똑똑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북한에선 똑똑은 말이 안 돼요. 그 남한에서나 똑똑하기죠. 탕탕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숙박검열 왔어요. 이렇게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해. 2초 만에 문을 열어야 돼. 3초 만에 뛰어나가야 돼. 맞아요. 예 하면서 빨리 뛰어나가야지. 안 그러면 옆에서 이제 뚫고 들어오겠다고. 근데 만약에 안 열고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돼요? 아이 그건 조선말이 아니에요. 아 진짜. 사람도 있어요. 어때요? 말이 안 통하네요. 마지막까지 나 죽었어 하고 오. 1시간 동안 두들겨요. 근데 1시간 또 계속 예, 두들겨. 계속 두들겨요. 이런 거 알아요. 문 열라요. 하면서 뜯진 않아요, 이렇게? 뜯진 동네가 설안해서 견디질 못해. 견디질 못해. 아,
그만큼. 그리고 막 옆집에서 문 열고 빨리 문 열라. 시끄러워 죽겠다. 빨리 문 열어. 거의 뭐 밥 먹듯이 당했어요. 밥 먹듯이 당했어요. 근데 그 숙박검열원이 보이부놈이 보이부 예, 놈이. 문을 또 박차고 들어왔는데 네. 우리 엄마 보고 물어봐요. 누구냐고.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놈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맞다고. 그러면서 수혜야 일어나봐 하면서 찾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내 앞에 전지 있잖아요. 손전등. 네. 프레시로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부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쵸. 상황이. 근데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던 게 잠잘 때 나를 건들면 나는 물어요. 그러니까 속옷바람에 확 일어나가지고 미치고 막 무서워 막 난리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딸이라는 거 확인이 돼가지고 구두발로 이렇게 나가서 저 막 어쩌고 우리 엄마가 그만하라고. 예, 그 정도로 기세 눌렸네요. 기세 눌렸어. 자기네도 잘한 건 없거든. 그렇죠. 예. 근데 구실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북한에는 명분을 잘 내세워요. 국경 쪽에 이제 뭐 이 동네에서 뭐 비사회주의를 조장하는 어떤 나쁜 놈이 왔다. 네. 그러지 않으면 특별경비주간이라고 있어요. 설날, 강령 설날 이럴 때는 무조건 숙박검열을 하고 저는 국경에 살았는데 2000년대 초반인가 해산시 사로총 부위원장이라는 남자가 뗐어요. 네네. 이 사람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뗐는데 중국을 넘지 못하고 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스파이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국경이라는 게 밀수품이 다 있어요. 네. 오늘 저녁에 지금 중국에 넘기겠다고 이렇게 사놨는데 숙박검열이 붙으니까 숙박검열한 사람들이 짐을 다 쥐잡을 김치훈까지 뒤져요. 이렇게 그 밀수품을 몽땅 회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은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인생에 먹으려고 다 먹었을 거예요. 국경 지역 사람들이 전 때문에 우리 집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제가 한국에 와서 대학원 다니는데 저희 선배더라고요. 오, 진짜?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진짜? 예. 아이고야. 예. 저희 대학원 선배가 이미 그분은 무사히 넘어왔어요. 근데 약간 숙박검열을 다 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약간 선택검열. 동네마다 좀 다른데 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아예 경비실에서 아예 주민등록증을 제출을 하고 네. 승인이 되면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숙박검열을 당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여기서 통과가 된 사람만 들어가야 인증받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네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 네. 그러니까 이게 동네 따라 다르네. 아니 희지 씨가 원래 평양시의 중심에 중앙당 근처 아파트. 평양 골드라인. 평양 골드라인.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인증받은 다른 것 같아요. 핵심. 근데 숙박검열도 불륜을 많이 잡아내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불시에 들어가는 거니까. 갑자기 탁 들어가니까. 갑자기 들어가니까. 불륜 잡아가지고 그 또 다음 날 아침 북한엔 가스통신이라고 하거든요. 난리도 아니에요. 저 집에 어제 숙박검열 들었는데 내간 남자하고 어쩌다 했다더라. 북한에도 불륜이 있군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인간 사는 곳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 사는 곳인데. 먼저 탈북한 가족들이 있으시거나 탈북에 어떤 전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감시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겠어요, 진짜. 일반인들도 이렇게 잡아가 네. 부른다는데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집 앞에 이제 보이브 스파이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도 뭐 보이브 스파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당에서 그분에게 임무를 줘요. 이게 당을 위하는 길이다. 네네. 한번 저희가 이제 명절날인가 생일날인가 돼서 돼지고기를 이제 그것도 앞에 시장에서 못 사고 멀리 있는 시장에서 사다가 지금 돼지고기를 끓여서 네. 그러니까 동네에 냄새가 나면 그것도 또 이제 막 반당 이런 말 들을까봐 네. 남들이 막 남들이 풀 먹고 있는데 아이고야. 혼자 이 밥에 돼지고기 먹으면 그게 북한에서 불법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먹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래 지금 여름이라서 풍로에 끓이는데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근데 그 앞집에 라씨 성을 가진 스파이 군이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지금 일하다가 손에 진흙이 묻었는데 야 지영아 너 물 좀 한 바가지 좀 내다 달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해가지고 물을 떠다 주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 지금 우리 집 감시하는 거야. 지금 냄새 나고 이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일부러 물 달라고 그런 거라야. 아, 큰일 났다. 야, 또 가서 인민반장이나 보혜원에 가서 돼지고기 끓여 먹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가? 막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체하겠어요. 체하겠어. 먹다가 체하겠어. 도적질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저희는 쫄면서 살았어요.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분위기가 얼마나 네. 상막해,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뭐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해외에 나가더라도 이 보위부가 직접 붙어서 감시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사자 계시지 않으세요? 자, 수희 씨는 잠깐만 캄보디아 식당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좀 어땠어요? 근무하면서 이렇게 보위부 직원이 붙어서 감시 당하는 느낌. 보이지도 동지라고 안 불러요. 거기서 부지배인 동지라고 부르거든요. 부지배인 동지. 지배인. 그럼 무조건 보위부예요. 보위부. 근데 이 보위부가 이 16명의 동선을 다 살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대1로 대화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네. 맨날 그 대한민국 사람들 만나는 우리 정신 상태를 모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16명 중에 자기가 이렇게 보고 좀 똘똘한 애들을 데려다가 스파이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스파이를 너 오늘부터 스파이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딱 해요? 들어와가지고 야 요즘에 그 수혜는 좀 어때? 근황을 그런 예,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네. 내가 스파이가 된 줄도 모르고 갖다 네.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기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스파이를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했던 적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술술술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뭐 의도적이 아니니까. 그죠? 네, 서로 이제 그 도대체 누굴까? 다 똑같은 마피아 게임이죠. 마피아 게임인 그죠? 거예요. 네. 예. 젤까 범인 이러면서. 찾는. 그러니까. 예. 선량한 시민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해외 생활을 했는데 그냥 인간 CCTV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아무리 우리가 부지배인 동지 뭐 무슨 명칭을 바꿔서 얘기해도 우리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빨리 알아봐요. 저 사람 보이원이다. 왜냐면 식당에 와서 이러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뭐 일하는 거 없이 사람만 보고 하는 이렇게 일 하고 없이 있다고요? 그냥 와서 인간 CCTV가 그냥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유학생들이 오면 알아서 야 저기 보이원 있어 하면서 오히려 즐기더라고요. 그걸 너무 재밌게. 근데 우리는 솔직히 뭐 보이원이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와서 그것도 게을러요 보이원들이. 뭐 알아서 놀다가 가끔 와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타이밍이 안 좋으면 네. 저희가 유학생들하고 막 엄청 친하게 지내다가 네. 이렇게 좀 보이원이 올 때는 좀 안 친한 척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처음 보는 사람 같이 오빠 이러다가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는 유학생이 예를 들어서 희진아 잘 지냈어? 하면서 너무 그 친근감을 보이면서 들어오다가 보이원한테 걸리면 우리만 죽어나는 거죠. 그렇지. 그동안 어떻게 친한 척하지 말아주세요. 지냈냐? 뭐 이러면서.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네네. 이렇게 이진님처럼 이렇게 해외 나가시면 네. 감청을 한다고 들었어요. 감청? 숙소에? 숙소에. 숙소에다가. 숙소에다. 네. 감청은 이제 숙소에서는 안 했고 네. 저희가 이제 감청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손님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청을 하는 거죠. 미리 설치하는 거예요? 예, 설치해놓고 되게 애끓이게 하는 게 뭐냐면 그거 있다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눈앞에 싹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장착해서 붙었는데 네. 저게 감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네. 어떤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조선 사람인데 네. 저 서정모 목사님이 약간 하나님을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갑자기 VIP가 돼서 3번 방으로 이제 방을 드려요. 예, 조심하세요. 예. 감청이 되니까. 좋아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좋아서 막 하나님이 이제 두드리라면 뭐 열릴 것이야 이런 얘기했다 그냥 바로.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네네네.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북한 식당에 네네. 가서 두드려라 구해라 그러면 다 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 조금 잡혔다면 네. 잡아가요? 아니요 북한에서? 목사님 뭐 안 잡아가죠. 기존 가서 말해야지 그러면. 목사님 못 잡아가고 우리만 혼나는 거.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근데 블랙리스트는 찍혀요. 예, 식당에 블랙리스트. 못 들어오네 이제. 북한 네. 나는 해외를 못 나가봤으니까 감시자로서. 이제 군대에 나가잖아요. 네. 나 있을 때는 네. 라떼 말이야. 성분 나쁜 사람의 자식들을 그걸 시켰어요. 성분 나쁜 출신 사람. 성분. 출신 성분이. 너네 아버지가 월남자 가족이고 치안대 가족이고 이러니까 너 10년 군사 복무해도 너 입당 못해.
근데 너 이런 거를 하면 네. 그거 다 무시하고 입당도 목숨 시키고 걸고 하죠. 그럼 이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서약까지 써요. 서약서까지. 서약서까지 쓴다고요. 나 이런 일을 해서 뭐 당의 보위전사로서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에서 이렇게 한다고 써요, 그거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네. 나 그거 못합니다 하면 더 죽어요. 그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뭐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다 군대, 한계, 중대 뭐 다 친구들 같이 생활하는데 이제 뭐 숙박검열 이런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뭘 써서 내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항상 일주일에 2번씩 그 보이지도 방에다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투서를 해요. 갖다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방송 간대요. 그 한세희 씨가 그 캄보디아에서 그 말하던 그 말을 하더만요. 하고 그걸 써요. 근데 이제 그 정황, 이 증거가 있을래 이렇게 그때 누가 있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이것까지 자세하게 아주. 네. 이것까지. 우리 영철 씨도 말씀하셨는데 주 기자님 이 스파이 활동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사실 민간에서 인민반이나 이런 데서 스파이 활동을 하면 거의 다 이해해요. 그리고 또 스파이를 하면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스파이를 했는데 내 아들이 뭐 이렇게 범죄를 범했어요. 네네. 어느 정도 봐줘요. 아, 근데 제일 혜택이 중요한 게 있구나. 뭐냐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감시체계다 보니까 보위부 스파이가 안전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위부가 안전원을 스파이를 해가지고 그 안전 경찰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안전부에서 그 스파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 사람은 제대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결국은 국정원에서 경찰을 감시를 하는 스파이를 심어놨는데 경찰에서 경찰 내부에서 보위부 스파이가 우린 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사회는 스파이 뭐 그런 것에서 지금은 너무 만연해가지고 이해를 해요. 예, 당에서 시키는데 해야지. 몰라요. 누가 스파인지 몰라요. 잘 몰라요. 안 할 수가 없고 다 알아요. 다 그런 눈치 게임으로 하는 거죠. 아, 스파이하고 스파이구나. 다 알거든요. 아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 장사얘기요, 뭐 누구 뭐 당비서 불평하고 이런 거 다 해요. 하는데 단지 수령님, 장군님 말은 절대 안 해요. 이제 수령님 살쪘네. 저 뭐 이거 했다가 그때는 잡혀가는 거죠? 스파이들도 그거는 무조건 뭐 금기시되는 게 분명히 수령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을 이해하는 데서 저 주민들은 저거 어떻게 단속당하고 저렇게 살까?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만. 그래서 이제 스파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장사도 하는데 영비수도 하고. 그러나 정치적인 거는 절대 안 엮이죠. 맞습니다. 아우, 영철 씨가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네.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지금 북한 또 내외부의 감시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것처럼 요즘 외교관들 있잖아요. 탈북한 외교관들. 그들을 위한 그 감시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분명히 탈북을 결심할 것이고 그럼 그들을 감시하는 체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기자님?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방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외교관이 탈북하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외교관 참사 그림자도 못 봐요. 그렇죠. 그림자도 못 저희는 봤지. 솔직히 말하는데 양반도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태영호나 이열기 같은 사람이 얼굴을 봐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저희하고는 아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여러 명이 탈북을 했잖아요. 그러면 북한 당국에서는 한 명이 탈북하면 그게 또 그걸 막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을 또 보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뭐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대학에 들어갈 때는 북한으로 귀환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고쳐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을 뭐 데리고 못 나가고 뭐 가족들 중에 그러니까 도망칠 수 없게끔 뭔가 왜냐면 해외는 외교관은 파견은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조금 지금보다는 강도를 높일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이라는 게 조금 그런 거예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가족 관계가 끈끈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면 가족이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하지 자기네가 혼자 와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을 북한이 노려서 또 많은 그런 것들을 또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집마다 그 불시 검문하고 막 숙박 검열까지 이웃끼리 이렇게 감시를 하던 그 시대 그걸 뛰어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뭐 일상생활에 항상 경험하고 있잖아요. CCTV. 그죠? 우리 학교든 뭐 어디든 간에 이게 항상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북한은
특히 학교에 이렇게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북한에서 학교를 할 때는 네네. 뭐 CCTV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네네. 뭐냐 뭐 사방이 다 제 CCTV였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진짜 CCTV를 설치를 했대요 학교에. 아마 요즘 북한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 너무 많이 보고 네네. 또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에 유심을 꺾고도 볼 수가 있고 맞아. 하니까 네. 아마 CCTV를 통해서 김정은이 더 감시 체제를 넓히고자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조금 우려되는 건 네. 북한의 종기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네네. 그게 그렇게 24시간 가동이 그러니까요. 가능할까? 네네. 그리고 대체로 평양 같은 경우도 저녁에 전기를 주지 낮에는 거의 정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쓴다는 이유로. 우리는 낮에도 다 전기를 쓰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낮에는 거의 전기를 안 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사실. 예, 녹화가 안 되는데. 손주왕 TV에서 최근에 방영한 걸 보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보면서 CCTV가 있는 거예요. 하얀 CCTV 학교에.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뭐 학생들을 위한 신변 안전을 위한 아이들이 뭐 다 이런 걸로 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전국에 다 도입된 건 아니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실 같은 거는 이제 누가 낙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혁명 사적지와 전적지에는 CCTV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령님의 업적 이런 것들을 하는 북한에서는 어떻게든 1호 보물이잖아요. 네. 그런 데는 기록물을 훼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간첩 때문에 잡는다고. 일단 이것도 감시의 일환이에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아까 희진 씨 말한 것처럼 뭐 전기가 있어요, 뭐 있어요 하니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요소들마다 CCTV를 설치하는 거죠. 아니, 사실 CCTV가 비싸요. 그러니까 그치? 비싸죠. 예, 이게 유지 관리비도 매달 들어가는데. 전기 계속 들어가야 되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제가 97년도에 그 항장예배에서 라진 선봉 씨가 개방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라진 선봉 씨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북쪽에서 이제 라진 선봉 씨는 자본주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거 넘어 들어가려면 그 학성이라는 곳에 철책선이 있고 전기 철조망을 이렇게 해놓고 CCTV를 매달아놨어요. 네네네. 근데 그 CCTV는 아마 이제 라진 선봉 씨는 아마 중국이랑 뭐 러시아랑 교류하다 보니까 전기가 이제 빵빵하게 뭐 나름대로 네네. 온다고 해서 달아놨는데 그것도 정전이 되다 보니까 CCTV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 철조망이 있는데 이게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저희가 이제 약간 눅눅한 막대기를 가지고 네. 탁 받쳐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찌릿 해요. 그러면 전기 흐르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정전되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전기가 벌써 탁 가면 소리가 없어요. 윙 하던 소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막 그 무슨 도적놈들처럼 막 올라가가지고 막 배낭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라진 선봉씨 넘어가고 밑에 또 개구멍 판대를 휙 넘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그때도 CCTV가 있었지만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렇죠. 30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또 먹을 것도 없는데. 북한을 바라보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CCTV가 나왔다, 북한에도 뭐 편의점이 생겼다, 네, 뭐 이러니까 이 북한이 발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선전용.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CCTV 마치 북한이 마음대로서 잘한 것 같고, 네. 아니 학생들 컴퓨터가 없으니까 종에다 컴퓨터 자판 그려가지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왜 자꾸 북한이 발전한 이런 식으로 바라보냐? 이게 큰 문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부인데 그걸 전체로 자꾸. 그러니까 원래 침소봉대하는 게 사람들의 이 심리기도 CCTV라는 합니다. 것도 이제 전기를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기가 없어요. 그렇죠. 예. 북한에서는 뭐 보이부는 죽은 놈도 입을 열게 한다는 데예요. 근데 요즘은 탈북자들 대상에서 보이 외국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누군데? 아이 뭐 아는 친구라고. 삼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계속 전화가 와요. 와. 보이부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거기다 도청기를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 미장을 해치워요. 근데 다 아는데 그걸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 가지 감시가 지금 얘기하셨는데 북한이 주민을 감시하는 것 중에 또 도청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현빈하고 손예진 나왔던 사랑의 불시착 도청 어마어마하게 있던데 그건 또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도청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민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민반 구석구석에 가면 어떻게 보면 보이부 아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보이부 아지트라는 게 일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기계들이 있어요. 도청 기계가. 하는데,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배터리를 가지고 자체 네. 전기를 해가지고 네. 쓰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동마다 여시찰 대상들이 있어요. 그 여시찰 대상이 어떻게 보면 탈북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제일 기국자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제 동포들을 받아줬지만 네.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하고 내통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가졌기 그렇죠. 때문에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제일 동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네. 일본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돈을 받아요. 그러면 그 옆집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거기다 도청기를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 미장을 해치워요. 미장.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옆집은 죽어도 공산당이죠. 보이부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청을 해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30년, 4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청의 역사는 점점 발전을 해온 거죠. 그만큼 북한이 감시를 하게 돼야 될 대상이 많아진 거죠. 근데 거기서 그- 탈북민이 절대적인 위를 차지하는 거죠. 탈북할 때 보면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브로커랑도 연결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가족과도 좀 뭐 전화 연결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도청이 될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전화를 쓸 때 국경 연선 같은 데는 처음에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이 한국 핸드폰이나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집에서 못 하거든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희한테 신호를 줍니다. 그럼 신호를 통화된다. 삑삑삑 3번 받으면 한국이나 중국 쪽에서 내리쳐줘요. 그럼 그동안 이제 전화를 하고 3분 하다가 끊고 다른 벙우리로 가서 전화하겠다 이래요. 그리고 또 막 뛰어가서 저쪽 벙우리로 가서 추적당하니까요. 말이 북한의 산이 어떤지 알아요? 요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산은 어머니 산인데 북한의 산은 아빠 산이에요. 산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쪽 벙우리에 뛰어가요. 그러면 보이부에서 이 산을 포위했는데 갑자기 아니 신호가 없어. 그럼 또 다른 산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청을 피해서 그러다가 좀 발전돼서 위챗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러금에서 보내고 러금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이 제일 발전됐어요. 그것도 진화가 되는구나.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평양 전화번호하고 서울시 전화번호 앞자리 같은 거. 공이에요? 평양이 공이에요. 네, 평양 전화번호가 앞이 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북한이 어떻게 했냐면 네. 국경 지역에서 개인 핸드폰이 아니라 집 전화도 국경 지역에서 공이하고 통화하는 건 다 도청해요. 네, 왜냐면 이게는 평양에 사는 탈북민들도 여러 탈북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평양에서 다이렉트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꼭 국경을 통해서 뽀뽀 전화라는 걸 해야 돼요. 뽀뽀 전화라는 게 전화하고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예, 블루투스를 켜놔가지고 하는 걸 북한에서는 뽀뽀 전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평양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해산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해산의 사람이 서울에 있는 탈북민하고 통화를 하려면 이게 전화기를 켜놔야 돼요. 뽀뽀 전화라는 걸 지금 평양 사람들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이렇게 평양의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도 탈북자 가족들하고 연계가는 사례가 많으니까 국경 지역에서 공이하고 통화하는 건 다 도청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는 포켓을 딱딱 정해놓고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네.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요. 누가 내 감청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면 괜찮아. 모르면 괜찮아. 근데 다 아는데 그거 왜 가만히 있어요? 여기 또 노하우가 있어요. 저희는 만약에 가족하고 통화할 때 항상 이름을 안 불러요. 마지야. 맞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통하는 이런 걸로 그렇죠. 석장 보냈다. 네. 뭐 이렇게 통화하지. 그러면 선아야, 언니야 이렇게 통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개인정보. 만약에 그거 이제 보이부가 땄어요. 지금 이런 음성 녹음을 켜요. 네. 내 목소리야. 근데 막 나라도 네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내 가족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은 그거 북한도 증거 위주예요. 분명 네 목소리인데,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 가족하고 북한 가족이 연결할 때는 모든 게 다 이름을 안 불러요. 대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들키고 도청을 당해도 그건 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빠져나갈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육성만으로도 내 가족인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찌직찌직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속담 있잖아요. 뛰는 놈이 나름 있는 거예요. 도청을 막 피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걸 뽀뽀 전화 처음 듣는 얘기지만 우리 사실 그거 해봤었잖아요. 맞아. 전화기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야 니네 둘이 얘기해 이런 적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둘이 얘기해 이러다가 어떻게 뭐 둘이 얘기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도청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러면 또 발전하는 만큼 또 도피하는 기술도 피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들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칩을 버려요. 칩을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북한에다 전화를 하려면 평양에 직접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국경연선에다 먼저 이제 전화를 하면 네. 국경연선에 있는 분이 평양에 전화를 하려면 그 전화하는 값을 따라달라고 그래요. 아이고. 네, 한 30만에서 50만 원. 네. 왜 그러냐면 평양에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자기네가 칩을 5개를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방 칩을 사서 한 번 통화하고 버리고. 그 칩을 버리고 또 뭐 청진의 칩을 사야 되고 함흥의 칩을 사야 되고 칩을 사서 이렇게 하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마 그 칩이 되게 비싸대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칩값을 따라달라고 그래요. 네,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네. 이거 한국에 온 탈북자들 대상에서 보이베 이거 외화물이조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외화물이? 그래서 이제 나한테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계속 전화가 와요. 지금요? 돈 달라고? 중국 전화로. 너네 누나가 어디 살고 너 형이 어디 사는데 이렇게 힘든댄다. 한 번 도와달랍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당신 누군데? 아이 뭐 아는 친구라고. 삼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촌이죠. 삼촌은 보이브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감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 걸 좀 느끼시겠는데요. 아니, 탈북자들 그것도 털어먹으려고 지금 보이브가 동원된 거 보니까 탈북자들을. 이래가지고 거기 한 번 걸리면 안 걸릴 수가 없대요. 그렇게 말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나라가 보이스피싱을 해요. 북한 자체에서. 목사인데. 네. 이제 그런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첩보 영화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첩보 영화? 빠밤. CIA. 막 이런 첩보기 KGB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결국 북한에서도 이걸 어마어마하게 해서 결국 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괴롭힐 것 같아요. 그 슈타지라고 있습니다. 슈타지. 그러니까 옛 동독에서 감시 체계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악명 높은 그런 기관입니다. 이 동독 붕괴 전까지 슈타지 요원 한 명당 무려 180명의 주민을 담당을 하고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떨까요? 북한 더 심하겠죠. 더 심할까요? 네, 북한은요 보통 한 명의 보위 지도원이 피라미드 조직처럼 20명, 20명 정도의 정보를 또 고용을 해서 독일의 슈타지가 20명의 주민을 감시하는 꼴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단계는. 악랄하기로 명성을 좀 따져보면 그 슈타지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극악처럼 아주 그냥 나쁘게 주민들을 그냥 감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1위야, 1위. 지금은 북한이 국가보위성이라고 이름을 거쳤는데 계속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보위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회안전부 안에 보위부 한 가가 있었어요. 네. 이랬던 걸 1970년도 중반에 보위부라는 독립체를 새로 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진 거지. 예전에는 안전부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북한 뭐 국가안전보위부 그러다 또 국가보위성. 근데 이번에 또 4번이 바뀌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이름이 2개 이름이 연방 바뀐 거예요. 오히려 근데 격상시킨 거 아닐까요? 위로. 그러니까 그냥 그죠? 근데 격상을 시키든 안 시키든 북한에서는 뭐 보위부는 죽은 놈도 입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현재 보위원이 북한에 한 1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10만 명. 네, 그런데 우리는 국정원이면 국정원이라고 이 사람 직함을 하잖아요. 북한은요 안전보위성이 겉에 보기는 군부대 번호예요. 그래서 양강도 보위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탈북하기 전까지도 조선인민군 19961 군부대예요. 근데 그게 양강도 보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그래 보위원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는 군복을 갈아입어요. 퇴근할 때 사복 입고 나와요. 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이렇게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북한에서는 뭐 경찰이나 군대도 찍소리 못하는 최고의 권력이죠. 그러니까 무섭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그 감시 체계라는 게 엄청나게 살벌한 그런 조직 체계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권은 전혀 존중을 그렇겠죠.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북한이 철저하게 그죠? 인권이 무시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감옥이라고. 창살 없는 감옥. 맞아. 창살 없는 감옥. 저는 네. 이제 북한 식당에 있을 때 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그 북한 식당에서 출퇴근을 어떻게 하셨나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1층에서 출근을 해가지고 네. 2층으로 퇴근을 했고. 근데 있잖아요. 그 닭이 날개가 있거든요. 벼랑 끝에 멀리잖아요. 네. 걔도 날아요. 그래서 탈북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탈북을 해서 그러니까. 닭인 주제에 날개를 달고 날라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로.
네. 아니 그리고 실제 감옥에서의 감시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고. 저는 제가 구리를 나르다 들켰어요. 불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돌이라고 하는데 여기 구리? 근데 네네네. 그게 이제 밀수품인 거예요. 저는 처음 태어나서 감옥이라는 데를 갔는데 감옥이 담벽이 요만큼 있고 담벽 꼭대기에 쇠살창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수갑을 채우는데 제 손 하나에다가 창살에다 이렇게 네, 붙여놓는 걸어놨어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애매한 게 남자면 키가 커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되는데 저는 또 여자니까 왜소하니까 앉았는데 이렇게 달아내고 서면 서는데 그날 저녁에 빵카통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여기다가 오줌을 썰어요. 근데 아유. 남자하고 여자를 같은 방에 놓은 거예요. 아유. 근데 이제 문은 있는데 그 비닐 방막이 다 째개져가지고 그 시베리아 바람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야, 그래 그날 오후에 들켰는데 저녁에 거기서 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야,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마지막에는요 경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서서도 앉아보고 앉아도 보고 그 밤 12시간을 근데 오줌이 마라운데 남자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 근데 사람이 자존심은 바쁘니까 절대 그 꺾지 남자 않아야 앞에서도 되니까. 바지를 꺾게 되더라고요. 한 손으로 오줌을 그때 그 수치스러움. 그러니까요. 예, 그치. 그래서 저는 그래 하루 저녁을 거기서 근데 몸이 얼어들었다는 정도가 아닌데 그 차라리 몸이 얼면 사람이 이 발을 안 묶어 놓으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얼어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얼어 죽는다는 게 행복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다른 그 탈북 가족들한테 직접 그분들이 경험한 거나 아니면 전에 들었던 감옥의 이야기 좀 있으세요? 뭐 참상 같은 또 거. 있어요? 저희 오빠가 아, 네. 군대에서 제대돼 와가지고 두만강 넘어서 중국에 갔다가 보름 만에 지금 다시 저국으로 돌아오다가 잡힌 거예요. 어떤 나무하러 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고심이 투철한지 저희 오빠가 머리 기담한 사람 이자에 두만강 휙 넘어 저 산으로 뛰었다니까요. 국경 경비대 5명이 총 들고 막 산발을 따라와가지고 선드럭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구르장에 이렇게 딱 앉았대요. 근데 그 겨울인데 있잖아요. 거문을 시킨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라고 들어와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쫙 썩다는데 겨울에.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거문이단 말이에요. 얼 거 아니야 또. 중국 가서 있었던 일 다 자수할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수할 그렇게 거문을 주더래요. 아이고 뭐 때리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게 북한에 이제 그 가면 이제 그 교화소가 있고 교양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련대가 있고 이제 이자같이 이렇게 똥간똥간해요. 구류장이라고. 근데 무슨 패상 같은 걸 이거는 감옥까지 보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몇 년 묵여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 이제 똥간 같은 데다 쳐였고 이제 며칠 그 잡아서 이제 그 단련을 주는데 일단 거기 들어가면요. 문이 여기 딱 하나 있어요. 들어오게. 쪽인데 여기 14명이 쫙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일 늦게 들어오는 놈이 똥간똥간 하는 게 화장실이 딱 여기 옆에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딱 벽돌 딱 요만 앉으면 엉치면 안 보일 정도로 머리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제일 고참들이 이 화장실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앉는 거죠. 억압 속에 사시다가 이 대한민국에 오셨을 때는 맞아. 너희들은 자유야 이렇게 하잖아요. 감청도 없고 뭐 인권이 우리에게 있어 이랬을 때 너무 좋죠. 이걸 적응이 되셨나요? 이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네. 그냥 좀 거부감이 들었다 하면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형사님 저희가 오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살다 왔고 혼자고 하니까 형사님들이 특별히 챙겨요. 그래서 저는 막 3-4명이 와서 집에 막 테이블 놔주고 공부하라고 막 노트북도 사주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약간 그 형사님들이 북한 보이부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렇지. 이분들이 혹시 나를 감시하려고 잘해주는 척하면서 나를 뭐 이렇게 감시하고 나를 감시하려고 나서 막 밥 사준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지금 얼마나 감시를 생각해보면 당했으면.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 뭐 뜯어먹을 거 있나? 막 이런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앞에다 대놓고도 막 인상 쓰고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김영철 씨는 그 담당 형사님이랑 찐형제? 찐친? 진짜요? 담당 형사님하고요? 친하시게 되셨다고요?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배부르고 등 뜨뜻하니까 감시당하는 것 같다, 뭐 불편하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실지가 있어요. 초반에. 근데 5년 동안 이거 10년 담당 법에 따라서 담당 형사들이 배치가 돼요. 저는 컴프레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컴프레서를 팔았어. 한국 사장님한테. 돈을 안 줘요. 계산 사람 다 끊어준대. 계산서 끊어. 돈을 안 줘. 세법까지 다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 북한 성격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내 거 가져가. 돈 안 줬으니까 내 거 아니냐.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되면 도둑질로 되더라고요. 돈 못 받았는데. 내 건데 돈 안 줘. 근데 내 거 가져와야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돈 달라고 전화하고 할 때는 안 받더니 가서 전기선 잘라서 컴프레서 실으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 한국 사람들도 못된 사람 많더만요. 세계 사람 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형사님들이 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걸린대요, 이게. 네. 그 형사님들이 와서 또 말씀을 해요. 네. 이 사람 탈북해서 이걸 몰라서 그러니. 아이고, 이해 잘 시켜주시네. 선생님이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면 그 사장님이 북에서 왔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아. 나 그 없던 걸로 하겠다. 컴프레서 값도 주겠다. 이러면서. 다행이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 형사님 고마우신 분이네. 이거 형사님들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보호막? 조금 더 내가 사는데, 이럴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요런 그 브레이크 장치는 되지 않을까.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북한은 너무 했고, 그래도 한국에 감시 없는 한국에 오니까 좋으시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도 한국에 와서 탈북민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외롭다고 마음을 이제 외롭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한국에 이단들이 많아서 맞아요. 함부로 문 열어주지 않아요. 오르가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북한은 제가 하루만 안 나와도 선전비서, 직맹위원장, 당비서 걔 왜 안 나왔냐? 아니면 저희 엄마가 아침에 누구한테 나갈 때 얘 뭐 감기 걸려서 못 나갑니다. 병원에 갑니다. 이걸 말해서 소속감이란 게 있는데 이 소속감이 없이 갑자기 자해를 맛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도 문 열어주고 함부로 열어주지 마세요. 이제 안 열어주시잖아요. 상처받는 경우도 가끔 북한에서 있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또 거기서 받은 상처들도 너무 그렇죠. 있으신 것 트라우마도 같아요.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 아픔들이 있으시고 또 한국에서도 또 적응하기까지 아픔들이 시간이 있으시지만 필요한 거죠. 그래도 신앙의 도움. 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극복하신 스토리들이 더 풍성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전 사실 어제가 아버님 생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탈북을 2012년에 하고 2020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전에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이러는 주변에 그 탈북민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멀찍이 그랬어요. 약간 사람들이 저 허영심, 눈에 보이는 걸 현실을 안 믿고 거기 가서 하면 뭐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하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신앙이 있었는데 너무 다행인 거예요. 아버님이 딱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딱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옛날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유일하게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아버지였어요. 우리는 살아서 아빠를 만나겠지. 내가 고향을 가야 될 이유가 아빠였어요. 근데 그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연락을 받고 내가 베란다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주님 가까이 아빠가 가셨구나. 차라리 고통 속에서 사는 그 지옥에서 살기보다는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계시겠구나. 그럼 난 지금은 아빠가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면 되겠구나. 이게 위로가 되는데 그 모든 생각이 내가 평상시 갖고 신앙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죠. 네, 그래 저는 그때 느끼면서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인간의 힘으로 내 감정으로 어쩔 수 없는 것도 컨트롤하시는 힘이 있구나. 그때 제가 처음 느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어제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하늘 보면서 아버지 날 보지? 나 진짜 엄청 씩씩해 막 이러면서 제가 아빠하고 대화를 하면서 왔어요. 그게 신앙 때문에 천국 소망. 네, 그렇죠. 외로워서 원래 소속감을 가지려고 교회에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고 공복돼서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말씀이나 어떤 찬양 가사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너무 은혜가 돼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 것 같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이제 보냈으므로 이제 한탄하지 마소서.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지라.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좀 긍정적인 거 들으면서 좀 자기를 조금씩 힐링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먹으면서. 그렇죠. 그 힘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 과부를 사랑하라. 좋은 말. 요즘 뭐 과부. 저는 그 성경 말씀에서 제일 좋았던 말씀이
칼로 낸 상처는 상처라가 아물지만 말로 하는 상처는 절대 안 아문다. 이 말씀.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한테 말을 할 때 한 번을 생각을 해요. 야, 이 말을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많이 뭐 자제한다고까 이렇게 내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때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한국 생활을 정착하는데 하나님 뭐 말씀이 이 말로는 절대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맞아요. 맞습니다. 네. 혀의 건세가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죽이기도 하고 네네. 그런 거죠. 그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게 이제 감시 체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탈북민들은 그런 감시 속에 살다가 오셔서 여기서도 관심이라는 거를 감시라고 처음엔 생각하고 감시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 이제 사랑이라고 느꼈는데 하나님을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찬양, 복음 성가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바라보시고 그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 기울이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시는 감시가 아니다. 와,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멘. 보살핌입니다. 그죠? 보살핌이고. 네. 그게 또 우리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남북 패널들 앞으로 이제 탈북을 계획하시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다.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이게 주어진 자유가 예, 정말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상태 씨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감시에 대해서 저희가 네.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듣고. 저도 이제 늘 감시를 당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어떻게 너 잘 살고 있니? 아내한테 감시당하기보다. 그렇죠. 아유, 하나님께 받고 싶어. 저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철저히 감시당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네.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네요. 오늘. 아멘, 아멘. 예, 선정 씨는요? 네. 감시의 반대는 자유가 아닌가 싶어요. 자유. 네, 자유. 그러면 정말 자유의 땅에 오셨잖아요. 네. 가장 우리 크리스찬의 자유로움은 진리를 아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네. 감시가 아니라 자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네요. 아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어떠셨어요? 그 성경 말씀에 새벽 날개를 치면 내가 거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거든요. 근데 그 시편 저자가 도망간 거예요. 엄청난 빛의 속도로 네. 다 도망가 버려서 바다 끝에 간 거죠. 누가 거기 있겠어요. 근데 맞아. 하나님은 거기까지라도 쫓아가는 유일한 분이란 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아멘.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속에 거하는 모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로의 말씀이 예, 감사합니다. 저기 지영 씨 어떻게 이 말씀 딱 듣는데 위로가 확 되십니다. 너무 위로가 되고요. 눈가에 그냥 이게 이 순간도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리라는 이 감시 체계, 독재 체제가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오 자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Jihyun Shin-mei. My dream is to become a Korean teacher. 我觉得这个今天的节目非常的重要。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얼마나 열심히 영어 공부를 시켰습니까? 맞아요.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영어 교과서를 첫 장을 펼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더글의 리더 제너럴리시모 김일성 he always be with us. 네? ABCD를 몰라도 이걸 다 해야 돼요. 그걸 한글로 써서 외우죠, 한글로. 그쵸. 근데 솔직히 학생들은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라요. A, B, C, D, E, F, G 맞으면서 응응응응응응. 저 그거 전문이었는데. 그럼요. 네.